이정민의 방방곡곡. 많은 사람들은 세상살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사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정신세계도 복잡하고 시끄럽고 갈등, 고민, 수만 가지 이유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날까 말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실시간 내면의 세계는 24시간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프로이드는 이를 정신역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정신역동 이론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그먼트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 구스타브 칼 융 분석심리학, 에릭 에릭슨의 사회심리학,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안나 프로이드의 방어기제. 여러분, 지금 뭐가 뭔지 헷갈리고 복잡하죠? 그러나 며칠 지나면 다 이해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정신역동 이론을 접하게 되면 나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인과관계도 없는데 괜히 저 사람이 보기 싫고 하는 짓마다 거슬리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내 안에 저 사람의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프로이드 생애. 우리는 혼자서 세상에 나와 혼자서 세상을 떠났다. 이 말은 프로이드가 한 말입니다. 프로이드는 1856년 5월 6일 태어나서 1933년에 사망하였습니다. 프로이드의 아버지는 40세 때 19살 연하의 아밀라의 두 번째 결혼으로 프로이드를 낳았습니다. 프로이드는 빈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빈에서 개인 진료실을 개업한 후 6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1923년 구강암 진단을 받고 사망할 때까지 33번의 수술을 받고 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사망 직전까지 환자를 돌보기와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사망 4개월 전까지 정신이 흐리게 한다는 이유로 진통제를 거부하였다. 그런 와중에도 하루에 18시간 연구에 몰두하면서 정신분석 전집이 총 24권을 집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나이 40대가 되면 심지어 갈등으로 많은 변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프로이드 나이 40세 때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그 이론도 재정비하면서 인간의 행동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신분석의 역사. 프로이드 이론을 따로따로 이해하면 엄청 헷갈리는데 역사분석 4단계 중 2단계와 3단계를 이해하면 프로이드를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1단계 41세까지 이거 손상의 시기라고 합니다. 손상 이론은 심리적 상처로 인한 히스테리 증상을 말로 발산하면 해소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10살에 하던 며느리가 빨래터에서 방망이와 수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단계 41세에서 67세까지입니다. 이때 프로이드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을 발표했습니다. 프로이드 이론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용어 해석입니다. 어떤 학자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을 성격 구조다, 마음의 구조다, 지형학적이다 등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일부러 애우지는 마시고요. 앞뒤 살펴서 대충 파악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3단계 67세 사망까지. 이때 프로이드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를 발표했습니다. 제4기 프로이드 사망 이후 현재까지 자아심리학. 인간의 정신구조. 인간의 정신구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의식은 뭐냐? 인간의 오감, 지각, 경험, 기억, 언어, 감정 표현, 현재를 지각하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생각. 그래서 그러잖아요. 연속극 같은 데서 드라마 같은 데서 의사가 환자를 보고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 멘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뭐냐? 현재 상태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전의식의 두 가지. 전의식은 누가 질문하면 생각해낼 수 있는 거. 가만히 있으면 생각 안 나는데 누가 질문해. 어젯밤에 뭘 먹었습니까? 그러면 네, 김치찌개 먹었습니다 라고 생각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약간의 노력하면 떠오르는 기억. 그게 무엇일까요?
혹시 초등학교 때 친한 짝꿍 이름 기억하시나요? 얼른 안 떠오르죠. 그러나 노력을 하면 떠오르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전의식은 기억입니다. 기억. 자, 무의식. 때로는 잠재의식이라고 하죠. 프로이드의 핵심 이론은 무의식과 정신결정론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무의식과 정신결정론이다. 그렇게 말하면 괜찮습니다. 자, 의식은 10%, 무의식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욕망의 근원이고 불안, 갈등, 고통, 미움, 분노, 상처, 질투 등 가득 쌓이는 저장고입니다. 무의식은 꿈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꿈 자주 꾸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꿈의 해석이라는 책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에 30만 건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5만 건은 의식에서, 25만 건은 무의식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무의식은 그야말로 무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본능에 지배되고 모든 행동을 조장합니다. 자, 이거 보시죠. 이게 저 유명한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 빙산의 일각 밑으로 찰랑찰랑 흔들리고 있죠. 이게 전의식. 전의식은 의식이 더 같다, 무의식이 더 같다. 이게 집안의 문지기 같은 거죠. 자, 무의식. 이건 모든 인간의 마음을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 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심장에 있을까요? 아니죠. 뇌 속에 있습니다. 뇌 속에. 모든 것 지금 우리가 말하는 뇌에 있는 겁니다. 뇌. 그래서 마음의 구조라가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뇌에 있습니다. 자, 성격구조 3단계. 첫 번째, 원초화. 두 번째, 자. 세 번째, 초자.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2단계 때는 무의식, 의식, 자아를 발표했지만 거기서 도저히 인간을 갖다가 성격을 파악하지 못해서 프로이드 말년 때 무의식 속에서 있는 의식, 원초하고 자, 초자를 발견했습니다. 왜 발견했냐? 프로이드 말년 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모든 전쟁의 병사들이 죽거나 환자가 돼가지고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는데 그때 보고서 프로이드가 도저히 무의식 하나 갖고는 인간의 성격을 판단을 못한다 해가지고 죽기 얼마 전에 이 원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원초와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그러기 전에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의식이죠? 이 선이 뭡니까? 이거 전의식. 그 다음에 전의식 밑에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 무의식이죠. 엄청나죠? 그럼 무의식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에고도 있고, 이드.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드라고 하는데 아이드는 아니에요. 또 슈퍼에고. 이 3가지가 이미 무의식으로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숨어 있는 것을 프로이드가 끄집어내 가지고 발표한 거죠. 자, 원초는 4가지가 있는데, 원초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원초는 쾌락의 주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힘든 거 절대 싫어하잖아요. 쾌락에 충족되지 않으면 불쾌한 감정이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누가 못 하겠죠.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내 욕구 충족이 안 되면, 내 쾌락에 충족이 안 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원천은 생물학적 본능이다. 이게 뭐냐? 무조건 생각이 딱 배고프다. 그러면 생각을 결없이 무조건 숲에 가서 막 집어먹는 겁니다. 이거 생각 없이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즉흥적이죠. 자, 그 다음에 1차적 사고. 1차 사고는 뭐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심상위에서 욕구를 충족하는 무의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을 강가에 데리고 가죠.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면 냉장고에 갑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1차적 사고예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 해결까지 않고 상상. 아, 목마르다. 물 먹고 싶다. 물 먹고 싶다 상상을 하고 있다가 뚜벅뚜벅 가. 냉장고 앞에까지만 가. 그것이 이제 1차적 사고고요. 자아는 2가지가 있는데, 현실의 원리. 현실의 원리는 뭐냐? 원초하고 초하고의 중재 역할을 한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떤 꼬마 아기들이 뭘 먹고 싶으면 엄마한테 어떻게 해요? 땡깡을 놔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쁜 짓 되겠습니까? 이쁜 짓 해갖고 넣어 먹잖아요. 그것이 현실의 원리. 그래서 자기 충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재판관이라고 하죠. 중재자, 재판자.
이 원초에서 막 너무 것을 막 먹으려고 하면은 초자원은 안 돼! 먹지 마! 그럴 때 이제 그 현실이 자아가 그러죠. 그거 얻어먹으려면 돈을 내든지, 엄마한테 맛있는 거 얻어먹으려면 이분 하든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중재 역할이죠. 그다음, 자아는 2차적 사고라고 있습니다. 욕구 충족에서 현실의 사고 문제 해결, 현실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 사고를 한 건다. 예를 들자면 아까 그렇잖아요. 내가 목말랐어. 냉장 앞에 갔는데 문까지 열어가지고 물을 마시는 거. 문제 해결까지 되는 거죠. 그게 2차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말을 강가에 데리고 가서 말 먹을 때까지 다 해주는 거. 자, 초자, 도덕의 원리. 초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양심. 우리가 인간 발달에서 그 말을 했었죠. 양심에 형성된 것은 아동기 3세 때라고. 그래서 그때 잘못했으면 엄마한테 많이 혼나고 질책받고 하다가 죄책감 느끼면서 양심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아 이상은 뭐냐면 3세 때 착한 일 했어요. 그럼 엄마가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그럼 자긍심도 생기고 자아 이상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구독은 영원한 구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